예, 김해시 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식약처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독성 검사 결과 어느 정도 허용치, 최고치에 나온 달걀을 2개를 평생을 먹어도 위험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위에도 평가에서는요, 2.6개를, 오염된 계란 2.6개를 평생 먹었을 때, 그 이상의 수치를 먹었을 때 유해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오염된 달걀을 2개를 2.6개를 평생 먹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나 달걀은 우리가 일반인이 알기에는 완전 식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약의 잔류 검출이 일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뭐 2.6개를 평생 먹어도 위험성이 없다라고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식약처장께서 말씀하시면 일반 국민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위에도 검사를 물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식약처장의 입장에서는 일체 식품에는 그런 위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견지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이하는 먹어도 된다. 이런 어떤 오해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부으로는 그 농약 검출로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출된 건 이번 다 폐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혹시 먹은 거에 대해서 불안해할까 싶어서 위에도 평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오해를 이제 풀어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농림부와 식약처에 이원화된 어떤 행정의 체계, 전수검사를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왕에 이렇게 전 정부 탓이고 현 정부 탓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총리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차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업의 진흥이라는 목표가 농식품부의 주된 업무이고요. 그 축산물의 안전을 검사하는 건 국가 정부 형태로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 관계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서로 또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이라면 안전을 뺀 축산업의 진흥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고, 그 점에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도 다시 해볼 때도 되긴 됐다는 생각입니다만, 다만 지금 당장은 이번 파동의 완전한 종식에 전력을 쏟고 그것이 수습이 된 다음에는 민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전반의 안전의 문제, 어제도 이제 STX 사업장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그 유사한 사고가 4년 전에 여천공단의 대림화학, 거기서 났지 않습니까? 유기증 기화로 인해서 났는데, 그 당시에도 저도 현장을 가서 이제 보고 또 대책을 세우고 했었습니다만은 똑같다 이겁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시고 해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재부 우리 경제부총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해왔을 겁니다. 이게 불용액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배정의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해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수시 배정의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수시 배정이라는 게 이제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볼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이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 결과는 이제 그 근거는 뭐 국가재정법에 아시다시피 이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재부 지침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소 좀 이렇게 자의적이고 또 기재부가 속된 말로 입맛에 맞게 이렇게 또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요건 중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 부총리께서 아시다시피 있죠. 4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 그 기준에 그죠.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선정 기준별 수시 배정 사업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제 선정된 수시 배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66개로 가장 많아요. 173개 중에서. 그리고 이제 재원 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시 배정으로 돌린 게 1조 8,840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총 액수는 173건 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그 2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시 배정으로 된 게 그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도 보면은 재배정을 해가지고 배정률은 85점, 작년의 경우에 85.6%인데 집행률은 9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별로 봐도 건수로 보면은 사업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가 23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의 사업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집행률을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7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편중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침이 기재부가 어찌 보면은 편의상 정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시 배정 문제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나 이제 부처에서 그 이런저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재정법상 근거도 근거지만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4가지 사유가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요.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나와 있다든지 또는 미련님 예를 들으신 재정 분담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좀 매듭을 좀 재야 되겠다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예산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해년도, 회계년도에 구체적인 저희가 계획을 좀 한번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정 분담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지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각군이 저희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점검하기 위한 상당히 그 이제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고요. 다만 이제 개별 사례로 들어가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별로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6년도 수시 배정 사업 중에서 보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편성돼 와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중에 증액된 사업이 수시 배정으로 돌린 게 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상액 중에서 한 18%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오해한 것인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심의 중에 기재부에서 다 동의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다시 또 정부로 돌아가면 이 사업 시행 중에는 또 수시로 돌려가지고 잡고 있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예, 저희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요. 저희 재정당국 입장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었는데 불용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 금액에서 그 돈에서 이제 돈을 못 쓰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좀 그런 점에서 그 수시배정 묶은 사업들이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들은 정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 다른 사업들과의 유사한 사업 내지는 같은 사업들과의 그 형평 문제나 기준 문제를 본다든지 또 계획의 타당성을 주무부처와 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의사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능하면 좀 최대한 존중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뭐 꾸준히 하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예. 사업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수십 회정으로 묶어버리고 2월 된 거나 그다음에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해 사업비 총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자체나 사업 주체에서는 기재부가 그런 사업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정말 이 지자체나 사업 주체에 대해서 배려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 국고 보조 비율이 이제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은 이제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시행령 제12조가 있습니다. 한번 네. 우리 부총리께서 살펴보시면 그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가 보조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총액 대비 1,000억 이상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2008년부터 기재부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침을 좀 제출 좀 해달라 하는데 그 지침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경제부처 질의 때까지 회의 때까지요.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그 국고보조 비율 50% 지원 관련된 그 1,000억 이내로 지원한다라는 지침 그걸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전국에요 세 군데가 있어요. 그 화명 양산간 광역도로가 있고요. 그다음 서울의 동부 간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초정 화명간 그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명 초정간 그 도로 같은 경우는요. 당초의 예산이 2,60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광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가 되면은 1,300억이 보조가 돼줘야 되죠. 그런데 기재부 지침이 있다 해서 1,000억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상한 것은 사업 변경 승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액이 3,2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광법에 의해서 하면은 50%면 1,600억이 지원돼야 돼요. 그런데 또 늘어난 액수에 25%만 지원하겠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그것도 지자체에서 기재부와 협약서를 써줄 때 늘어난 액수의 25%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도 안 되고 수십 회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됐는데 5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편성이 됐는데 집행도 안 되고 또 사업 승인은 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부분에 네, 의원님 그 부분은 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전부터 의원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자면은 이 광역도로는 원래 이제 지방도로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들인데, 지금 1,000억이 넘는 이 광역도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전국에 딱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과 경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1,000억 이내에서 이제 이것들이 됐던 사업들이 1,000억이 넘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그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또 앞에서 질의하신 수시배정과 연계시키자면은
그 국토부와 이제 지자체 간의 협약을 저희가 아마 얘기를 하면서 수십여 원을 묶은 것으로 금년 예산이 55억입니다. 돼 있는데 취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설명도 다시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다각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